제주 지역의 낡은 하수관으로 인한 오수 유출 실태와 또 환경오염 문제를 KBS가 지난주에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이면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낡은 하수관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하수관은 땅 속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노후 상태라든지 결함 문제가 평소에 주목받진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싱크홀로 불리는 집안 침하 사고가 도내 노후관의 주요 원인인 대표적인 안전사고고요. 네. 낡은 하수관에서 새어나오는 오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해양 오염도 주요 문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지난달 성산 광치기 해변도로 오수 유출 사고가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그 성산 오수 유출 사고는 KBS 보도로 알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국에 들어온 제보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 달 전 보도국에 들어온 유출 현장 제보입니다. 성산 일출봉 광치기 해변 인근 오수를 옮기는 관로가 파손된 겁니다. 오수가 줄줄 새서 악취가 심하고 싱크홀까지 생겼지만 대처가 허술해 우려된다는 제보였는데요. 차들이 수시로 지나는 도로에 맨홀 뚜껑만한 싱크홀이 생겼지만 출입 통제선과 삼각봉으로만 접근을 막은 수준이었습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주말과 휴일 내내 바다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땅속 노후관로 상태는 평일에 진행된 긴급 복구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년 전 매립된 하수관의 형체는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었고 네. 흔적만 남은 실체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수관이 있어야 할 곳에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도 역시 현장에서 직접 보기 전까진 믿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노후 하수관 결함으로 교체 작업을 할 때에는 기존 관로를 제거한 뒤에 새로운 관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거해야 할 관로는 밑부분 일부만 남아서 새 관로를 빈 곳에 그대로 얹어서 매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관이 매설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자 토양 오염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흙과는 색이 확연히 다른 까맣게 변한 흙이 복구 현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확인한 도내대학의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색이나 양을 봤을 때 오수가 수년간 땅속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라는 자문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수가 유출이 되면서 누적됐을 환경 오염이 참 걱정인데 이 같은 결함이 확인된 하수 관로들 제주에 얼마나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하수관의 내구 연한을 보면 20년 정도를 낡은 노후관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내 하수관 가운데 노후관로는 2,100여 킬로미터로 상하수도 본부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하수관이 전체 5천여 킬로미터니까 전체 하수관 중 노후관의 비중은 40%에 육박한 겁니다. 작지 않은 비중인데요. 노후 하수관의 결함이 확인돼 긴급 보수를 진행한 경우도 5년간 20건이 넘었습니다. 네. 노후 하수관 비중이 40% 가까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참 말씀해 주신 대로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인데 이걸 모두 한꺼번에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하수관 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행히 도내 하수관 상태를 분석한 정밀조사 용역이 2년 전에 추진됐습니다. 제주도도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수관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화면 속 영상이 당시 정밀조사 용역으로 촬영된 차집관로 내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수관이 콘크리트 재질인데 네. 심하게 부식되어서 약해진 내벽 곳곳이 무너진 게 확인됩니다. 오수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관로 내벽이 주저앉아버린 말 그대로 관 붕괴의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상 하수관의 기능을 상실해서 긴급 보수를 해야 오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진이 이처럼 CCTV 촬영으로 도내 하수관 200km를 조사해서 결함의 수준이나 종류 건수를 분류했는데요. 그 결과 무려 3만여 건의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도내 하수관 5천여 킬로미터 가운데 200km를 조사했으니 실제 결함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확인된 결함만 3만여 건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들이었나요? 결함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서 복구 방식도 다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제주시 하수관 100km를 촬영한 정밀조사 결과를 보면 결함의 특징이나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 14,000여 건이 확인이 됐는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음부 이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음부가 떨어진 관로 내부 모습입니다. 이 같은 결함이 제주시 기준 5,800여 개가 확인됐고요. 전체 구조적 결함 중 41%나 차지합니다. 이음부 이탈의 경우는 비중은 크지만 결함은 심각, 보통, 경미 등 3단계로 나눴을 때 경미한 수준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수관 이음부 손상은 지금 화면상 사진과 같은 경우인데 심각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심각 단계 이음부 손상은 1,20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관 붕괴 사례처럼 긴급 복구가 필요한 구조적 결함은 제주시 기준 3,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하수관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제주시에서도 특히나 이제 서부 지역에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 지역에 콘크리트 하수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용역진이 언급이 있을 정도로 시급성이 확인됐었습니다. 정밀 조사한 제주시 하수관의 길이는 100여 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하수관은 6.5킬로미터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96%가 제주시 서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용역진은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서부 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콘크리트 재질 관로와 오수의 특성에 있었습니다. 제주시 하수 담당자의 말인데요. 서부 지역에 밀집된 농공단지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하수가 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재질의 노후 하수관의 경우에는 오수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황산이 생성되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내벽이 부식되고 결함이 발생하는 단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부 지역 특성상 분뇨와 화학 성분이 섞인 다량의 오수가 배출되면서 관로 부식 속도를 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구 연함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오수 특성이라든지 또 하수관 재질도 참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제 정비함에 있어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노후 하수관의 정비 사업은 사업비는 막대한 데 비해 성과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서 후순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까지도 나왔지만 2년이 지나도록 제주시 서부 지역 하수관 정비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KBS 연속 보도 이후에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하수 유출 사고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달라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